우리가 지난번에 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부자의 기준이 뭐냐, 어느 정도 돼야지 부자일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눌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뉴스 기사 같은데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해가지고 뭐 몇십억, 뭐 30억, 뭐 50억 이런 식으로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부자를 정의하기도 하더라고. 10억만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 너 말한 대로 뭐 10억 있어야 되고 20억 있어야 되고 30억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부자 되는 게 정말 어렵구나, 이번 생에 글렀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들겠지. 부자 가난한 아빠에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봤던 백만장자 시크릿 아니 백만장자 시크릿의 백만장자 다시 컷.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그 작가 하버에커가 얘기하기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자꾸 소득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는 그 소득이 아니라 그 순수익, 그리고 그 순수익으로 인한 자산의 크기, 이게 중요하다. 한 달에 500 벌고 1000만 원 벌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지. 실제적으로 내가 한 달에 얼마가 남는지, 다 쓰고 얼마가 남는지, 내가 얼마나 자산을 살 수 있는 돈을 매월마다 발생을 시킬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고, 내가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얼마 버네, 고액 연봉이네 라고 하면은 되게 부러워하고, 부럽긴 한데 겉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예를 들면 나 자신은 직장인인데 내가 아는 지인은 사업을 해가지고 또는 장사를 해서 월 매출 얼마 건다더라, 1년에 매출 몇천 아니면 몇억 이렇게 한다더라. 이런 거 들으면은 되게 뭔가 부럽기도 하고 상대적 박탈감도 들기도 하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겉만 봐서 모르고 안에 속을 까봐야 알 수 있는 거지. 또 단순히 그 소득의 금액이 크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만큼의 노동과 시간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얼마 건다,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내가 아무리 고액 연봉을 받아도 대부분의 시간이 직장에서 얽매여 있고, 내 자식이 학예회를 하는데 구경도 가지 못하는 정도의 바쁜 정도라고 하면은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내가 가족에게도 신경을 쓸 수 있고, 내가 덜 일해도 돈이 벌리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냐, 그 자산을 갖고 있냐가 되게 중요하고, 결국은 돈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인 거지, 진짜 부자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부자가 진짜 부자라는 거야.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 숨만 쉬어도 돈 나간다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많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받쳐준다는 얘기지. 백수 말고. 그치? 백수는 결국은 언젠가는 직장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자산이 없는 백수,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자산이 많은 백수는 부자인 거지. 근데 이제 내가 자산이 없으면서 지금 놀고 있다, 이러면은 그 돈이 떨어지면 언젠가 다시 돈 벌러 나가야 되니까, 그건 진정한 부자가 아닌 거지. 물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고 또 필요한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내가 정말 이 인생을 한번 살다 가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이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인 경우가 많잖아. 그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막 직장 그만두고 싶고, 우리는 결국은 죽기 전까지 좀 더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하려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항상 딜레마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좀 더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이 경제적인 부분이 결국은 보장이 돼야지 좀 더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자,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게 백업이 되면서 좀 더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가는 사람, 이거를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꿈이 있으니까 어떤 전공을 선택한 사람도 있어, 대학교 갈 때도. 근데 막상 사회에 나가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전공에 관련된 일을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 거기에다가 시간을 쏟아붓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내가 원하는 일, 자아실현이라고 하면 좀 고루한데 어쨌든간 그 돈과 관련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의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 내가 그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자산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경제적인 자유고 진정한 의미의 부자라는 거지. 다행히 처음부터 내가 가진 직업, 직장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일이고 자기 자아 실현에 방향성이 맞는 업이면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돈까지 벌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 좋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도 그랬고 그러면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더 좋아하는 일을 앞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일단은 경제적인 시스템을 잘 구축을 먼저 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그 경제적인 자유와 방금 얘기한 진짜 부자는 언제부터 될 수가 있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10억, 20억, 30억, 50억 이렇게 있어야 되냐? 그렇게 없는 사람들은 다 뭐 부자가 아니고 뭐 이번 생에 글렀다라고 생각해서 절망적으로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자유를 100%는 가진 건 아니지만 일부는 가졌다고는 생각을 하거든. 우리도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자산에서 일부가 나오는 게 100%를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경우였다면 예전에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30%는 자산에서 돈이 나와. 그러면은 내가 70% 정도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되는 70% 정도의 선택권이 생겼단 말이지 예전보다. 그러니까 내가 30%는 덜 벌어도 된다. 욕심이 있으면은 뭐 더 벌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100% 벌어도 되지 않는 여유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씩, 그러니까 70%에서 이제 50%, 30%로 줄여서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100% 우리가 일을 안 해도 경제적인 자유가 생긴다. 그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지출에 비해서 많아지는 경우. 그게 진짜 경제적인 자유가 생기는 거지. 내가 직장 월급에만 100% 의존하지 않고 내가 자산에서 일부 방금 말한 뭐 30%든 50%든 소득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내가 계속 같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내 심리적인 부담이 확연하게 다르지. 내가 여기 월급에만 의존하면 내가 여기서 무조건 버텨야 돼.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해도 참아야 돼. 근데 다른 데서 일부가 내 소득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약간 직장을 뭐 약간 이제 취미처럼 생각하게 될 수도 있고 조금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도 덜하고 내가 여기 아니어도 된다. 그것만 하더라도 인생이 되게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 과정이 되게 쉬운 건 아니지만 자산으로 돈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 뭐 대단한 노하우는 아니지만 하여튼간 그런 게 있으면 어쨌든간 우리는 굳이 뭐 고액연봉자 아니면 전문직이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은 나는 고액연봉자가 아니야. 대기업 다니지 못해. 전문직이 아니야. 내 일하는 거는 거지 같아. 평범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하찮아고요. 그렇게 해서 인생 이번에 글렀다 해가지고 자포자기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면서 평생을 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내 직업이 별게 아니더라도 내가 지출할 수 있는 그 소비 통제를만 잘하고 자산을 모아가면 그런 시스템 구축에 나가면 결국엔 나중에 돼서 자산에서 나오는 돈이 나의 지출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지. 그건 누구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진짜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꼬여가지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다 가능한 얘기거든. 부자는 누구나 될 수는 있다. 근데 아무나 될 수는 없다. 그에 따르는 노력은 필요하다. 공부와 노력. 내가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진짜 될 수 있다는 마인드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게 되겠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나는 평생 노동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